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이 참 시끄럽죠. 예, 그중에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매일같이 터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인 김 의원은 현재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위미스 등 코인을 취득했는지 자금 출처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비니스에서는 코인 스캔들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100분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나누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연합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강성우입니다. 네, 이준우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석 민티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다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 100분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른 그 종편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좀 다르게 진짜 전문가 시각에서 또 정무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내가 샀다가 이 매도한 돈 갖고 위믹스를 매수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꼬여가고 있어요. 과연 왜 김남국 의원은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으로 가지고 위믹스를 샀다.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강 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첫 번째는 그 김남국 의원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로스쿨 1기를 졸업한 변호사 법조인이면서 예. 지금 초선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철암의 소속인 핵심 정치란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툭툭 던졌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어차피 국회에 출고를 하게 되면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자명을 했다. 그러면 자명은 저도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검찰 수사를 5개월을 받아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은 거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최종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 세 번째는 법리 검토와 함께 그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조만간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부 민주당하고 사전 교갑을 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렇게 자명하고 있고 위믹스를 처음에 좀 던져봤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자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우리 강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이 법률가로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네. 작은 불씨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압수수색 다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재판까지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처음에 모든 거래 금액, 뭐 입금 시기 이런 거래 내용들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자백이 됩니다. 자백. 자백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그렇죠. 증거가 되겠죠. 증거가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금액을 어떻게 가져왔고 이 금액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떤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말이 바뀌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해서 이걸로 샀다, 그 집 다시 뺐다 했는데 저 우리 김영석 대표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뭐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일단은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했던 말들이라든지 상황을 예. 보게 된다면 이게 연결이 된다라거나 예. 말이 된다, 납득이 된다 예.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도대체 LG 디스플레이 판 돈을 왜 위믹스에 넣었는가? 아. 이때 당시 왜 위믹스였을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살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유가 여기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이제까지 예.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코인 관련해서 준 전문가예요. 거의. 준 전문가, 거의 전문가. 그렇죠. 뭐 투자하는 뭐 매매 방식이라든지 예. 아니면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거래 금액의 규모 그리고 벌었다는 그 돈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예, 매매를 예, 했다. 예, 그리고 뭐 40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전문가죠. 그리고 이거랑 맞물리는 게 일을 잘 못했어. 아하. 일을 잘 못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청문회 때라든지 예, 예, 그럴 그렇죠. 때 예, 일을 소홀히 했다. 세상에 뭐 예. 이모하고 예. 같이 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때 당시에 자기 핸드폰에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신경 쓸 겨를이 과연 그렇죠. 있었을까라는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다른 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 그거 가지고 와라. 그 거래한 내용 갖고 와라. 그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내부에서도 알아야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퍼볼 만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더 저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 좋은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왜 위믹스를 샀을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도 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임직원이 너 일이 힘들어서 그 스스로 목숨을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뭐 가족들 했고 뭐 그런 뉴스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회사인데 거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전 그 잘 정보도 없는 그 오인을 샀다?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위믹스가 예.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알려진 이런 네. 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라든지 전문가 혹은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속히 말해 그냥 김치 코인이었다. 근데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무려 LG 디스플레이를 판 돈을 그렇죠. 투입을 해서 또 결과가 무지막지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가 좀 이상하다. 이게 아무리 코인 전문가인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과 성공률은 사실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보좌관님 저는 궁금한 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렇게 해명을 조금씩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이란 게 보면 일괄되게 뭐 시계열로 해서 시차에 딱딱 맞게 내가 이걸 했고 이걸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뭐 툭툭 던져.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전문가 그 국회에서 계신 전문가라서 보실 때 의원님들이 뭐 그렇게 해명할 때 보면 그렇게 뭐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에 보고 뭐를 느꼈냐면 조국이 처음에 헤매었던 방식과 너무 닮았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해요. 그때 조국도 처음에 자녀에 대한 어떤 입시 부족 의혹이 나왔을 때 조금씩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텀블러 들고 여유 있게 했었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서 본인이 설명 안 된 부분 나오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아예 대답을 하지 않던가 아주 인사 측면에서 이제 움직였다. 동문서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처음에는 해명하려고 했어요.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돈을 했다.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란 그 우량주를 팔고 가상화폐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10억이었거든요. 위믹스가 그때 가치가 60억이었는데 그게 100억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10억이 되는 거를 60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확신이 자기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LG 디스플레이 팔고 가상화폐를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인 의혹이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참 제가 요즘에 이 뉴스를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저도 요즘에 이사를 해야 돼서 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집의 형태를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엄청 지금 뭐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가볍게 LG 디스플레이를 팔고 그냥 위믹스로 갔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예.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 주변에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 예. 굉장히 앞으로 뭐 집값이 그렇죠.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집 팔고 해남으로 이사를 갔다. 해남에 집을 샀다. 정도까지도 정확한 표 아닙니까? 이게. 아하. 해남에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로 갔다. 그죠. 그게 예, 그렇죠. 지금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예.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런데 기적적으로 해남에서 실제로 여기서 뭐 되게 신도시가 개발이 개발이 됐다. 그럼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위믹스를 왜 샀는지 혹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오늘 이거 질문지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오전에 예.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회관 기록 출입 기록을 오픈을 했어요. 출입 기록을 오픈하면서 뭐 누구 방에 누구 의원실에 갔다라는 그 내용들을 했는데 그걸 CG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금 저희가 기사로도 썼지만 그 의원들을 보면 뭐 윤창현 의원실, 그다음에 뭐 양정숙 의원실, 김한규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뭐 쭉 써 있어요. 그럼 9월 달서부터 뭐 허은하 의원실, 2020년 9월에는 허은하 의원실을 23일, 24일, 28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직원이 갔다고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혜영 의원실에 10월 25일, 11월 29일에 김성주 의원실, 그다음에 30일에 오기영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12월 1일에 윤창현 의원실, 12월 12일에 또 윤창현 의원실, 그다음에 김한기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윤창현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제가 볼 때 갑자기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좀 제가 좀 거꾸로 좀 여쭤봐야 될 게 보좌관님. 네.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좀 이해되세요? 나 이거 공개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유메이드 직원이 거기 가서 만났는데 뭐 의원실에서 정식적으로 만난 거다. 뭐 이거 근데 여기 김남국 의원실은 없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상관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거 바로 없다. 위메이드나 위믹스가 김남국 의원과 접촉은 사실이 없다. 로비한 의혹이 없다. 결국 로비를 하지 않았다. 입법 로비를 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좀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들어올 때 신분증을 맡기고 그 해당 의원실에 있는 층만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층에 있는 300 몇 호에 간다 그러면 3층은 다 다닐 수 있게 그 그렇죠. 신분증 태그가 있어요.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전자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층에 갈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직원이 와서 엘리베이터 태그를 대고 이동하면 같이 따라가면서 거기서 부탁을 한 거죠. 여기 좀 7층 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해줘요. 또 다른 경우는 그 의원실의 직원이 그 다른 이제 층으로 10층, 김남국 의원실이 10층이더라고요. 1011호도인데 예를 3층에서 10층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방 직원이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든가 또는 3층에 있는 직원이 같이 동해서 올라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의원회관 내에서 이동하고 만나기 자유롭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김남국 의원실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뭐 입법 로비의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내세운다면 그거는 정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아주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보거든요. 네. 저도 그 국회에도 뭐 근무를 4년 했었고 최근에도 수시로 국회를 다닙니다만은 이번에 저 자료가 나왔던 배경이 그래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처 보고 위메이드의 그 국회의원실 출입비를 공개를 해라. 예. 했더니 그 사무총장이 그 국회에 공개 의결을 거쳐야 해주겠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해주겠습니다. 아니라 법 규정상 그 국회에서 공개 의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가지고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동기로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 그게 김남국 의원이과 연결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것도 지금 비록 국회가 제1당은 민주당이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위메이드의 직원들이 그 출입증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누구누가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면은 절차를 거쳐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따라서 첫 번째는 그 민주당이 뭐 김남국 의원과의 관계를 오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절차를 거쳐서 공개한 것뿐인데 아까 우리 그 이준호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다녀보면은 과거에는 1층에서 출입증을 가지면 다 다녔었죠. 모든 의원실을 다녔어요. 지금은 해당 층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그 3층에 있다가 김남국 의원실에는 10층을 가려면 또 내려와서 새로 신고를 해서 출입증을 10층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의원실과의 입법 노비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저도 다녀보면은 이준호 보좌관 말하는 것처럼 누구가 방문하고 싶다면 오세요. 100%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한정된 사람들만 뭐 서로 내용이 알고 있거나 한 경우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김남국 의원의 입법 노비가 있었다 없었다 증거다 아니다. 연결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 자료도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저 자료를 도대체 왜 공개를 했을까? 공개한 게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가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로비를 하거나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전혀 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준다고 해도 뇌물을 의원실 직접 가서 줍니까? 뭐 정책 연구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국회의원실에서 불렀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뭘 만들려고 하는데 뭐 업계 전문가인 실무자인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위메이드 정도라면 큰 회사이고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는 회사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뭐 어떤 뭐 실무자와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준다고 했으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만났겠죠. 밖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라고 제출을 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까지 넘어갔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힘당에 프레임을 하나 씌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기업이나 이런 기관에서 국회에 방문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또 해야 돼요. 와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잘못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위메이드가 혹시나 노골적으로 김남국 의원실 갔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혹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쩐지 제가 요즘에 저도 그저께 국회 갔다 왔는데 저보고 의원실 올라오지 말고 소통관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다 소통관에서 만나더라고 주로. 자, 우리 얘기가 약간 빗나가긴 했습니다. 이제 빗나가긴 해서 다시 이제 오늘 바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 나눈 건데, 자,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김남국 의원이 구입한 가상화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직무상 대가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직무 대가성. 그럼 가장 포인트는 어디인가 좀 한번 해보면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시니까 자 우리 김남국 의원 이 현재 사건이 뭐 이제 검찰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보실 때 그냥 현재까지만 나타난 저희가 뭐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김남국 의원이 얼마를 거래했는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자금 출처도 중요하겠지만 자금이 처음엔 어디서 왔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서 왔든지 거래소를 분명히 통하였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거래소 내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외부 지갑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클립이라는 예. 지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 거래소로도 예. 전송이 됐을 수 있고 그쵸. 그 이후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쵸. 상황이라서 아마도 경찰, 검찰, 수사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어떤 코인으로 어떤 코인을 샀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제 좀 정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클레이페이라는 이제 또 토큰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큰 자금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공개 정보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뭐 클레이페이를 직접 이제 발행하고 운영을 했다라는 또 소문도 있고 소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뭐 직무 대가성, 뭐 자금 출처 이거보다도 현재 어떻게 이게 흘러갔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먼저 확인이 되어야 이제 그러면 거래 내역이 다 일단은 먼저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이 만약에 오고 갔으면은 과연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저 김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래가 되면 우리가 거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갑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로도 가고 예. 그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또 뭐 또 다른 사람 지갑으로도 가고 그랬다가 또 다시 우리나라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현금화 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내 자산을 다른 사람 지갑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논할 거고 예, 예. 지금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기명으로 자금이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가상 화폐가 옮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안으로 가지고 가장 억울한 게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안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위메이드가 두 번째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도 억울하니까 모든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들이 다 사실이고 한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를 팔았어요. 현금이 생겼겠죠. 그럼 이 현금을 어느 거래소에 어떻게 이 현금을 입금을 했느냐.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 뒤로부터 만약에 외부 거래소로 출금을 했다라면 어떤 코인을 사서 출금을 했다라면 그 코인 출금 내역 그리고 출금을 했으니까 어디선가 입금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 계정이겠죠. 해외 거래소에. 그럼 입금 내역 또 거래 내역 이걸 확인을 한다면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뇌물을 주거나 이게 전혀 아닌데 김남국 의원이 하필 위믹스로 돈을 벌어서 위메이드가 어떤 정보를 준 게 아니냐.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안 투자를 줬는데. 너무 잘해서 그 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필 위믹스로 벌어서 위메이드가 혹시 어떤 정보를 준 게 아니냐 내지는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는 점이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하루빨리 본인의 입금 내역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 내역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본인 계정 입금받은 내역 그리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이 모든 사안이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 네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나를 아무것도 없이 나의 순수한 나의 능력 실력으로
미믹스를 샀어.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을 또 샀어요. 근데 그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냈단 말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현금화 시킨 다시 집 전세금 찾느라고 또 찾았다는 그런 네, 맞았죠. 해명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나머지 예를 들어서 30억을 벌었는데 내가 10억 원 다시 현금을 해서 원금 찾아놓고 20억 중에는 또 코인 사갖고 이걸 해외 거래소로 보내버렸어. 그 또 탈중앙화 거래소로 보내버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지금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바로 오늘 네. 가상자산법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게 내년도 1월 1일 1년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네. 외국의 코인인 경우에 국내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수사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인터폴을 통해서 수사하는 데 지극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외국에 우리가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보안서 좋은 거 쓰잖아요. SNS, 그렇죠. 카톡, 시그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보안서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설사 압색을 당하더라도 한국에 서버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다 그렇죠. 해외에 있어요. 러시아나 독일이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수사 공조가 되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런 이제 해외 그 거래소에 보냈을 경우에는 수사 공조로 되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순수의 힘으로 그 거래소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조사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도박이라든지 음란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그렇죠. 사법당국 즉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외국 기관에 의뢰는 했지만 자기들도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겨우겨우 사정해서 그거 계정 하나 삭제하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례와 똑같이 봐야 되고 이것은 하나 더 어려운 게 그 탈중앙화 거래소가 돼버렸을 때는 이게 지갑 주소 같은 것을 사실 제3자들이 찾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라고는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익명성에 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히려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음란물 수사보다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박이나 음란물이야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나쁜 거니까 그쪽 수사기관도 공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인터넷 사이트 계정이 노출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전혀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 또 탈중화 거래소 가버렸을 때는 이 블록체인 특성상 익명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기관에서도 국가의 사법당국도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강성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보통 비트코인이다 혹은 이런 블록체인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송 내역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없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실명 계좌를 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 보냈다가 또 다시 이걸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고리가 끊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어느 지갑에 어떻게 누구의 소유의 지갑에 보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코인을 샀어요. 거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과정에서 해외로 한번 나갔다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다른 게임 코인들 같은 경우에 그 거래소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금 일부를 보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 역시도 거래 내역 그리고 출금, 입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번 더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피언 네, 변호사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이제 검찰, 경찰 이제 압수수색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해외 거래소로 출금된 내역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특성상 이게 모든 거래 내역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출발점을 잡아내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 자금 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이 그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어디로 빠졌는지는 거래소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고 트랜잭션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처음에 자금이 은행에서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로 일단은 그렇죠. 자금 흘러간 내역은 확보가 될 수가 있겠고 네. 그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되었으면은 그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하면 돼. 해야지만 할 수가 있고 그 이후로 탈중앙화 거래소로 갔으면은 이제 일반 이용자의 이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마지막에 어떤 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갔다. 예컨대 바이낸스로 흘러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거래 내역이 바이낸스 주소가 찍힙니다. 예를 들면 바이낸스 테더, 바이낸스 무슨 코인 이렇게 그 내용만 찍힙니다. 그 다음에서 알려면은 그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탈중앙 거래소. 바이낸스는 압수수색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수사 공조가 없는 한. 아하, 여기서 범죄를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변호사님 전문적으로 딱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확 이게 나쁜 사람들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내용은 막 거래소 가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나라 탈중앙화 거래소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그냥 검색해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갑자기 바이낸스나 해외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해외에 있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탈중앙화 거래소 다시 국내나 어디로 들어오는 거는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하. 이거 그럼 검찰이 이거 수사하는 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네.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 내역이 오고 가고 한 내용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다만 이제 혹여나 만약에라도 이제 해외로 보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좀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검찰도 수사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검사 같으면 이 골차프 사건 왜 나한테 던져줬지? 뭐 이런 느낌도 제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왜 그렇게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거래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소속임에도 민주당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언론을 보셔서 하시는 것처럼 그 정부 여당의 초강력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강력 공격수가 되려면 엄청나게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 지도부와 전략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촌각을 다툴 정도로 바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엄청난 시간 투자를 들였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검찰이 그 클레이페이 대표 출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 수사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해서 첫 출국 금지가 클레이페이잖아요. 그럼 왜 클레이페이 대표를 총으로 출금을 했을까?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그 의원실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하는 거에 보면, 작년 대선 기간 중간에 김남국 의원이 30억 이상을 자금 세탁을 했다. 그럼 현재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36억 상당 위미스 코인을 잡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레이페이로 하나만 보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제보를 따져보면 업계 용어로 속칭 설거지, 수수료 20%를 주더라도 30억의 현금이 들어왔다. 코인 깡을 했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30억을 왜 자금 세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거쳐야죠. 그다음 정기 국회 있죠.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 대여 공격수로서 정말 바쁜 1초 1분이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면은 그런 바쁜 국회의원이 왜 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클레이 페이를 대표를 검찰에서도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출금할 정도로 비중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언론 보도를 보면 본격적으로 대선 전후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내역을 지금 자금 내역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블록체인 어디입니까? 이 카카오 계통 네. 그쪽에도 보고 여러 가지 이 상당한 정보가 쌓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국힘에서도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서 검찰에 넘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본격적 수사 단계가 이르렀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왜 우리가 위로 추정을 해봐야 되냐면 김남국 의원이 작년도 대선에 보면 후보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예, 수행 실장 예. 했어요. 예. 사실 그 공직에서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조직의 그 장애 비서 현장 수행 비서실장은 엄청난 권력을 갖습니다. 예. 왜? 모든 권력은 권력자의 와의 거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에 따라 권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참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힘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선 자금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단계를 거쳐서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물론 결과는 이미 그 검찰에서 본격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검찰 수사가 나올 걸로 봅니다. 아하. 근데 저는 보좌관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초선 의원이 이런 일로 재발로 탈당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본인이 지금 초선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아주 주요한 대여 포로서 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죠. 여기서 정치적 역량을 빌드업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굉장히 그 약점이 있거나 찔린 게 있지 않으면은 내려놓을 수가 없죠. 탈당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서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 거래 내역 다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안 냈죠. 이걸 제출을 하지 못하고 네. 탈당을 해버렸다라는 데 있어서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코인 까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까 저기 그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한 20%만 빼면은 한 29억이 되죠. 36억을 넘기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29억이 되는 거니까 예. 본인이 이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원한다 그러면 그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고 29억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거는 코인깡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말이죠. 김남국 의원 제명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리스크보다도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당장 11개월 이후에 내년도 4월 총선이 닥쳤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이게 지금 2030 지지도가 1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할 때 보면 뭐라고 밝혔습니까? 잠시 떠나 있다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남국 의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아직까지 멘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정말 그 제명을 하고 싶다면 우리 이준호 후보 장관 국회에도 나오고 계시지만은 윤리위 제소를 해야 빠른 기간 내에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윤리특위 제소를 하면 수기 기간이 20일인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럼 20일 동안 상당히 김남국 의원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자료를 복귀해서 정리하고 법정 논리를 만들고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그럼 이제 그 윤리특위를 회부를 했더니 20일 동안 수기기획을 거쳐야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전혀 급이 다른 조수진 의원하고 같이 심사를 하자. 다시 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게 고리를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하. 정치적인 말씀들 오늘 많은데 사실은 좀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정치 의혹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그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자들 중에 로또 복권 1등을 맞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금 시장에서는요, 복권 1등 되신 분들이 그 세금 없이 복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복권을 일부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지금 우리 강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클레이페이 대표를 현재 출국 금지 시킨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혹이 가장 커 보인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출국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시킨 사람은 그쪽에 가장 의혹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네 분께 각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변호사님부터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강 회장님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 의정 활동에 바쁘고 뭐 대선에 그 바쁜 대선은 진짜 24시간 바쁜 그럴 때도 코인을 계속 했단 말이죠. 김남국 의원 혹시 도박 중독처럼 주식도 중독되잖아요. 이게 중독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독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꼭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보면 주식을 좀 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주가부터 한번 보고 뭐 지하철에서도 보기도 하고 퇴근 때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로 보실 때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법 쪽에서는 이거 중독 수준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변호사고, 같은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고, 저도 그래서 변호사시잖아요. 같은 이제 로스쿨 출신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가상자산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인을 정말 많이 보시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뭐 추념식이나 아니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하는 와중에도 이제 이런 거래 내역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조금 놀라웠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 보통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1억도 큰 금액인데, 큰 돈이죠. 10억이 넘는 단위의 금액을 이렇게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핸드폰 클릭만으로 그렇죠.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좀 큰 코인이면 몰라도 또 위믹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코인이기도 하고,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좀 언론에 많이 안 나왔는데, 클레이페이라는 토큰의 백서를 좀 보면은 테라 루나의 그 기능 알고리즘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그 담보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라 루나와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클레이페이를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가상자산 전문이시니까 그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전문은 아니신 분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수준인데, 자, 시간이 다 돼가고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문가로서? 아닙니다. 중독 수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핸드폰에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중독이 아니라 아마 절박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걸 안 보면 여기서 수십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아주 유명한 광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100만 원은 절박함입니다. 그게 이런 걸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본업이 코인 투자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캐라고 하잖아요. 부캐를 들어가잖아요. 부캐가 국회의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15번을 코인 거래해요. 그날만.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그날. 그 시간만. 예, 그날 15번 거래했는데 그 이모만 나온 날이 그날이에요. 그게 그 정신 이모 교수 그 이모로 본인이 착각할 정도로 코인의 본업인 코인의 투자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하는 거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이런 날 있잖아요. 그날 국회에서 이제 그 대응 방안에 논의를 할 때도 본인이 되게 호통을 쳐요. 그 정인석에 나오는 국무위원들 불러놓고 그러고 나서 딱 7분 뒤에 또 거래를 해요. 예. 이미 뭐 이거 다 드러난 얘기긴 한데 그 정도면 저는 본업은 코인 투자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업은 그렇다. 우리 강 회장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2부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